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칼슘에 대해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슘은 뼈에 좋고요. 신경 안정에 좋고요. 혈압이나 치아에도 좋습니다. 칼슘은 대부분이 뼈에 저장되어 있고요. 뼈뿐만 아니라 신경 자극의 전달이나 근육이나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를 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에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칼슘을 과량 섭취하면 결석이나 돌이 생기는 거죠. 혈관 석회화, 그리고 변비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칼슘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700mg에서 2000mg 요 정도 사이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칼슘은 뼈에 좋은데요. 약 99%의 칼슘이 전부 뼈나 치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뼈의 발달, 성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소아청소년이나 중년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음식뿐만 아니라 칼슘 보충제를 별도로도 먹어야 좋다라고 문헌상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보통 51세 이후부터 하루에 1200mg 정도를 보충제로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칼슘은 뼈뿐만 아니라 신경 안정에도 좋은데요. 칼슘이 우리 뇌세포, 머릿속의 뇌세포에서 칼슘 농도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 상태에 칼슘 농도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 생리전에 감정 변화가 나타나거나 생리통이 나타나거나 식욕이 땡기는 거죠. 음식을 탐닉하게 되는 이런 증상도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더 많아지고, 칼슘을 보충해 주면은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 보통 칼슘 단독이 아니라 마그네슘과 같이 칼슘 보충제를 먹을 경우에 더 좋은데, 그래서 칼맥이라고 해서 칼맥이 칼슘, 마그네슘, 칼슘 2대 마그네슘 1의 비율로 섭취를 하면은 마그네슘도 감정 조절에 좋고 칼슘도 감정 조절에 좋기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감정에 안 좋은 그런 증상들이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면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에도 칼슘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평소에 칼슘을 부족하게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칼슘을 보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00mg 짜리 칼슘제를 사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1.8, 그러니까 약 2,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약 1, 그러니까 혈압이 1에서 2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칼슘을 어느 정도 채워주면 혈압에도 도움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칼슘은 뼈에도 좋지만 치아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에 칼슘이 채워져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치아가 충치가 생기고 썩는 데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 치아가 잘 썩을 수가 있고요. 칼슘이 풍부하면 이 미네랄화가 되면서 치아를 보호하게 되고, 치아의 플라그, 이런 거 있죠. 플라그에도 칼슘이 많으면은 이게 pH, 산성, 중성이나 이런 게 중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건 치아가 덜 썩는데 칼슘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칼슘을 이제 우리가 보충제로 먹을 경우에 칼슘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기염 칼슘제, 유기염 칼슘제, 코랄 칼슘,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제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주로 많이 흔하게 쓰는 칼슘제고요. 병원에서 칼슘 보충제를 처방받을 때도 이 탄산칼슘이 많이 처방이 됩니다. 탄산칼슘의 장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칼슘제 1200mg이다. 여기에 순수 칼슘이 탄산칼슘이 제일 많습니다. 500mg씩이나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흡수율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흡수율이 40에서 15% 정도,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이 탄산칼슘은 젊고 위장 운동이 좋은 사람들은 흡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되는데 만약에 위가 좀 안 좋아서 위장약을 좀 드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셔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이 저산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약을 먹고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칼슘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탄산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져서 약 1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고 이 나머지 흡수가 안 된 나머지 칼슘들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변비라든지 복부팽만이라든지 같은 위장에 불편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저가형 칼슘이라고 보통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부작용을 좀 줄이고 흡수율을 좀 높인 칼슘이 구연산 칼슘입니다. 구연산 칼슘은 위장약을 먹고 있거나 저산증, 위산 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비교적 흡수율이 양호한 그런 칼슘제가 구연산 칼슘이고, 이 구연산 칼슘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처방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싼 편이고요. 그래서 처방으로도 받고 있고, 또 락트산 칼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락트산 칼슘은 구연산 칼슘보다도 흡수율이 더욱 좋습니다.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칼슘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 적고요. 그것도 좋은 칼슘인데, 이 락트산 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에 아주 빨리 잘 녹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락트산 같은 경우가 이제 우유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유당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유 먹고 설사하시는 분, 우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락트산 칼슘으로 속이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가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약간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런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세트산 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칼슘이 들어가면 전부 다 뼈를 보충해주는 칼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트산 칼슘이라는 거는 뼈가 아니라 신부전, 신장이 안 좋을 때 쓰는 약입니다. 그렇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세트산 칼슘은 뼈로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인산이라고 해서 인산에 전부 결합을 해가지고 인산을 전부 배설시켜주는, 그렇게 몸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 환자가 인산 농도가 높을 때, 그럴 때 그거를 치료해주는 약으로서 처방하는 게 아세트산 칼슘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칼슘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약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이런 데서 처방 없이 그냥 판매하는 그런 칼슘 보충제가 있는데, 산호칼슘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코랄칼슘이라고, 영어로는 코랄칼슘이라고도 하고요. 이 산호칼슘은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70% 이상이라고 하는 매우 좋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고, 이 변비라든지 위장장애 부작용이 적다라고 합니다. 코랄칼슘 같은 경우 산호칼슘은 거의다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 2대 마그네슘 1로 칼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산호칼슘 자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산호칼슘이 흡수율이 좋은 이유가 먹자마자 15분 내로 이온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물에 녹아서 흡수율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이온 칼슘이라는 제품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온 칼슘이라는 그런 제품은 아주 작게 입자를 나노
라고 하죠.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는 글루콘산 칼슘의 종류인데, 이게 그 흡수율이, 그러니까 이온화가 거의 100%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이온 칼슘의 단점이 뭐냐면은 1200mg당 순수 칼슘 함량이 85mg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500mg인데 구연산 칼슘은 250mg이고요. 산호칼슘은 거의 240mg인데 이온 칼슘은 85mg, 너무 작습니다. 함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 100% 뭐 흡수가 다 된다고 쳐도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칼슘의 양이 되게 적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칼슘제 복용 시 꿀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칼슘제 흡수율을 개선하는 방법이 비타민 D와 같이 복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칼슘제를 먹을 때는 비타민 D가 같이 복용하면 좋은 거고요. 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부작용이 적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게 위장약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서 드셔야 되고, 또 시금치나 당근에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칼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흡수율을 떨어뜨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금치와 당근도 시간 간격을 1시간 이상 두고서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제의 부작용은 흔한 부작용이 변비나 복부팽만 같은 위장 불편함의 증상인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은 탄산칼슘 같은 무기염 칼슘제를 선택하지 마시고 산호칼슘이나 코랄칼슘 같은 흡수율이 좋은 칼슘제를 선택을 하시면은 부작용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하고요. 칼슘제를 너무 과도하게 복용을 하면 혈관에 칼슘이 침착돼서 혈관이 경화돼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지는 혈관 석회화가 걱정이 된다면은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2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에서 칼슘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비타민 K2는 청국장이나 낫또나 이렇게 콩을 발효시킨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 K2가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시면 좋고요. 칼슘을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결석, 돌이 생기는 것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로결석, 담낭결석, 이런 것들 병원에 갈 때 한번 초음파 검사로 너무 칼슘을 오래 드실 경우에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 또 한 가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너무 높은지, 칼슘을 너무 과잉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한번 피 검사를 하면 칼슘 농도를 한번 보면은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칼슘은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병원에서 확인해보고 칼슘제를 중간중간 복용하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칼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